안녕하세요. 로엘성형외과 대표원장 임종효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환자분한테 어울리는 성형을 권해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안검 성형술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쌍꺼풀 수술은 쌍꺼풀을 만들거나 모양을 예쁘게 하는 수술이고요. 상안검 성형술은 피부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자체의 어려움보다 개개인에 따라서 원하시는 정도의 수술 모양이나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수술보다 재수술이 조금 더 어려운 건 맞습니다. 재수술은 일반적으로 이전 수술한 부위에 흉살이라고 불리는 흉터살 때문에 조직들이 뭉쳐져 있고 이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가 많이 나고 그것 때문에 붓기도 많이 생기고 수술하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전 흉터 소직들을 다 제거를 하고 원래의 위치로 만든 다음에 다시 수술을 시작함으로써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서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꺼풀이 많이 처지게 되면 속눈썹을 누르고 그 다음부터 시야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초기에 피부 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이마 근육을 써서 보완을 함으로써 시야가 가려지는 것을 전혀 환자분이 못 느낍니다. 그러나 점점점 피부가 처지게 되면 윗부분의 시야가 줄어들게 되면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마 근육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럼으로써 시야각을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 이마 주름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시야 확보를 해주면 이마 주름도 줄어들고 편안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보면 앞쪽과 뒤쪽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간 지점부터 뒤쪽으로 갈수록 피부 처짐이 앞부분에 비해서 더 많이 처집니다. 그래서 쌍꺼풀 모양을 일정한 두께로 만들려면 뒷부분의 피부를 더 많이 잘라내야 돼서 피부의 원래의 선들이 흐트러짐으로써 점점 사나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상안검을 할 때 피부 잘라내는 조직을 많이 잘라내지 않게 되면 그렇게 사나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쌍꺼풀 높이를 높게 잡는다든지 뒷부분에 피부 처짐이 좀 남아있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른 시간 안에 성형외과를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눈두덩이 지방이 많다고 오시는 분들은 잘못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두덩이가 이렇게 불룩해 보이는 거 대부분은 피부가 많이 늘어나서 불룩해 보이시는 거고요. 지방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튀어나오는 정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룩하게 보이는 부분은 피부를 절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부분 또한 수술을 통해 상안검 수술을 하는 동안 지방 조절을 조금 해주면 불룩한 부분이 많이 개선은 됩니다. 상안검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이 그러하듯 비대칭으로 인한 재수술이 제일 흔하고요. 일반적으로 상안검에 의한 재수술은 출혈, 부종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서 그것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람 따라 결과는 차이가 나고요. 수술 중에 피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멍이나 붓기 또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더 출혈이 많이 일어나서 멍이나 붓기가 더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발생된 출혈로 인한 멍이나 붓기는 빠르게 빼려면 본인의 노력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붓기 레이저라든지 이런 경우에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가장 회복을 빨리 돕는 것은 충분한 수면과 함께 산책, 차가운 바람을 쐬는 경우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안검하수는 눈꺼풀 자체에 뜨는 힘이 약해서 눈동자 부분에 가리는 경우를 안검하수라고 하고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타고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눈 뜨는 힘이 약해져서
안검하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 뜨는 힘을 강화시켜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안검하수 수술은 단독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고 쌍꺼풀 수술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안검하수 수술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상안검 성형술 또한 쌍꺼풀 수술과 같은 위치의 수술을 하게 되므로 상안검 성형술을 할 때 안검하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보다는 사람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분이 조금 더 출혈이나 멍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수술 중에 출혈이 적게 나신 분이 훨씬 멍과 붓기가 적습니다. 그리고 수술 난이도보다는 남자가 더 선호하는 디자인이 있고 여자분이 선호하는 디자인이 있어서 디자인에서 차이가 있을 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안검 성형술을 통한 경우 다시 수술하기 전 상태로 처질 때까지 한 5년에서 10년 사이인 것 같습니다. 눈을 많이 쓰거나 이마 근육을 많이 써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더 빨리 처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한 7, 8년쯤 되시면 다시 재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래 유지하려고 신경을 쓰는 것보다 편하게 생활하시다가 처지면 다시 수술을 받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덜할 것 같습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상안검 수술을 하기 전에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을 쓰시는 분은 상안검 성형술을 통해서 충분하게 시야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피부 처진 걸 개선을 해드리면 이마 근육을 안 써도 시야가 보이시니까 이마 근육을 안 쓰게 되면서 눈썹이 내려온 것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은 상태에서의 눈썹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수술 전과 후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상안검 수술의 만족도가 높으신 분은 쌍꺼풀이 없으셨던 분이 쌍꺼풀이 만들어지길 원하시면서 피부 처진도 개선을 원하실 때, 그때가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것 같습니다. 한 수술을 잘한다고 말하기보다 사람한테 어울리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 저희 병원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상안검 성형술을 고민하시는 분은 40대 후반부터 시작일 것 같은데, 수술은 한 30대 중반부터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손쉽게 체크를 할 부분은 본인이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을 사용을 하는지, 본인이 눈을 감고 이마에 손을 얹고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이 움직여지는 걸 느끼신다면 지금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상안검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과 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컨셉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